회사가 부동산 회사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주 생소하죠. 부동산이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부동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뭐 기업들이 네. 대부분 물건도 팔고 또 유통을 하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네. 부동산 때문에 기업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실제 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라고 아시죠? 유명한 그 햄버거 회사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햄버거 회사가 예. 부동산 회사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주 생소하죠.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맥도날드는 네. 110개국에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면은 네. 처음에 부동산을 사서 또 건물을 짓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또 산다든가 해서 거기다가 햄버거 가게를 차려요. 네. 그리고 햄버거를 프랜차이즈를 줍니다. 아. 그러면 맥도날드 회사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임대료도 받고 또 프랜차이즈 피도 받고. 예. 그러면 햄버거를 팔아서 버는 수익보다도 맥도날드는 부동산으로 생기는 수입이 월등히 커요. 네. 우선 임대료를 받죠.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이죠, 일종의. 예. 임대업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또 그만큼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기업으로서는 아마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부동산이 제일 많은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맥도날드가 부동산 회사인지 몰랐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선배 한 분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석사도 경제학을 했는데 맥도날드에 취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왜 들어가지? 경제학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다. 부동산 팀이 어마어마하고 그 안에서 상권 분석하고 또 위치 분석하고 지역 분석하고 하는 이런 팀이 갖춰져 있고 햄버거 파는 거는 맥도날드의 주 업종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구나. 이렇게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뭐 햄버거 팔아서 수익 올리는 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뭐 햄버거가 안 팔린다고 해서 네. 다른 일반 미국의 인앤아웃이라든가 또 파이브 가이즈라든가 또 쉑쉑버거라든가 이런 데는 그 식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상인데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잘 안 팔려도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임대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햄버거가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마디로 햄버거 뭐 장사 안 돼도 망할 일은 없다. 네, 그렇죠. 이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제 네. 햄버거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면 불매 운동을 해서 햄버거를 못 팔게 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은 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예. 또 아르바이트생, 또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우리 한국 사람, 네. 그분들은 또 많은 그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햄버거를 파는데 그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만일에 한다 그러면 네. 거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햄버거 회사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네.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봐요. 그 불매 운동을 설사 한다고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좀 다들 금시초문이실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사례 뭐 더 사례가 있으신가요? 뭐 대놓고 부동산업을 하는 거는 뭐 미국의 대통령 한 트럼프 예. 그 회사도 뭐 유명한 알죠. 부동산 회사죠. 네. 그다음에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업체 있죠. 예. 이케아라고.
알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있죠. 유명한 가구업체 이케아도 예. 결국은 지금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금융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진출을 해서 네.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구 팔거나 햄버거 팔아서 버는 수익보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자산 가치 올라가는 이 수익이 더 크다. 그렇죠. 많은 이렇게. 기업들이 예. 부동산으로 회사가 큰 경우가 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건 지금 해외 사례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내 뭐 기업들이나 이런 사례 또 있으신가요? 국내도 있죠. 예. 뭐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아시죠? 알죠. 신세계백화점은 상품을 유통하는 그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과거 1990년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네. 직원한테 질문을 했대요. 네. 이거 신세계백화점은 어떤 업종이냐, 어떤 산업이냐. 그래서 그때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품 유통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건희 회장이 틀렸다. 신세계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네. 유명한 또 스타필드 있죠. 알죠. 예. 스타필드도 결국 임대업이에요. 네. 각종 브랜드 업체를 입주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네. 아까 그 맥도날드와 유사한 네. 임대업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또 백화점으로 유명한 롯데그룹 있잖아요. 많죠. 똑같은 방식인가요? 혹시 맞아요. 롯데도? 롯데월드몰하고 예. 또 롯데몰하고 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스타필드 예. 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네. 이거는 아예 그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요. 아예 대놓고. 아, 예. 이거는 뭐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부동산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사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부동산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좋은 입지에 혹시 네. 그런 걸까요? 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그 백화점들도 네. 그 위치를 선정할 때 그 회사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로케이션이에요. 네.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위치를 제일 좋은 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맥도날드 근처에 땅 사면 되는 거예요. 아. 또 백화점 근처에 땅 사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업에서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상권 분석을 한 다음에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가 어디 들어 산다 그러면 이미 분석이 다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신세계 뭐 스타필드가 생긴다. 맥도날드가 생긴다. 그럼 그 주변에 가서 얼른 땅을 사면 땅값 많이 오르겠네요. 생긴다고 예. 안 다음에 사면 늦어요. 아. 이미 다 올라버리죠. 소문 네. 나기 전에. 그렇죠. 소문나기 예. 전에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예.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근데 부정한 거는 안 좋은 거는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안 들어오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샀는데. 샀는데 들어온다 그랬다 안 들어왔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죠. 그렇죠. 손해보겠죠. 네. 예. 이게 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거. 예. 부동산에서 정보가 돈이에요. 그렇죠.